안녕하세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내려지고 있는 조치나 움직임들이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비슷할 거예요.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사회가 되게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요. 특히 정부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 내려진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쭉 느끼면서 지내고 있고요. 지난 2, 3월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가 내려진다거나 그 이후에 내려진 조치들을 보면서 와 정말 공권력의 힘이 강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정말 단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매일매일 이런 조치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새로운 조치들이 추가되면서 약간은 조금 우왕좌왕한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몇몇 모습들을 보면 올림픽 때문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던 일본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봉쇄 조치와 관련해서 이 표현에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싱가포르이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락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커퓨라고 통금이나 아니면 이동 제한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지난주에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희한한 단어를 이제 쓰면서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요. 오히려 이런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저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조금은 헷갈리고 락다운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완전한 락다운보다는 조금 더 자유가 주어지는 이제 형태라서 저는 그동안 준봉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틈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조치들이 또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도 차라리 락다운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확산세를 확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현지에서는 도스콘 레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현재는 이 도스콘 레벨의 정확한 구분이 불분명해졌어요. 사실 학교를 이제 휴교를 하고 많은 직장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동을 최소화하라 이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레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심각 단계인데요. 지난주부터 서킷 브레이커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 레드 단계에 들어가고 지금 환자 수가 3,000명이 넘어갔지만 이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오렌지 레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봉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릴 아직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현지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납득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사소한 문제들일 텐데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 쓰지 말라 그랬다가 다시 이제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큰 틀에서 변경이 됐고요. 지난 주말에는 이런 게 권고에서 그치지 않고 재래시장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는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쓰는 게 의무화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시장이나 대중교통을 탈 때는 꼭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다음날 이제 오후쯤에는 또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마트에 갈 때나 가게에 들어가고 웬만한 이런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가 의무다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부터는 집 밖을 나서는 모든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의무화를 시켰고요.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싱가포르답게 이제 벌금이 얼마다 이런 보도가 됐어요. 그 외에도 가벼운 운동도 괜찮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매일매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랑 가벼운 캐치볼을 하는 정도는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요. 이제는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공놀이를 하는 것도 이제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한다 이 조치와 관련해서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도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달리기를 하다가 뭐 속도를 줄이거나 이제 걷게 되면 그 쿨다운이라고 하죠. 그때도 사실 숨이 엄청 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럼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불분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오히려 달리기를 할 때 이 바이러스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보도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 건지 조금 그런 점도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현지에서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거의 매일매일 그리고 오전, 오후로 이제 조금씩 변경이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런 뉴스들을 조금 따라잡기가 힘들 지경인데요. 싱가포르만의 이런 작은 도시국가의 특성이나 수출입을 관련해서 완전히 문을 닫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봉쇄 조치를 완전히 내리지 못하거나 위험 단계를 이렇게 완전하게 선언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맞다면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조금 아쉬움도 남아요. 물론 싱가포르이 일본처럼 여전히 불투명하고 많은 의문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기존에 저희가 싱가포르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싱가포르 소식을 전해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